자, 여러분 요새 돈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5개의 오디오로 모아봤습니다. 그냥 천천히 귀에다 꽂고 눈 감고 들으시면서 저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김희경이 만난 젊은 부자들. 이번 주는 돈 버는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해볼까 해요. 제가 진짜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뭐 젊은 부자도 만나고 오래된 부자도 만나고 신흥 부자도 만나고 진짜 주위에 사업에 성공하고 무엇인가 이뤄낸 부자들을 봅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사람은 저는 별로 못 만나봤네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사람 살아가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생각해보세요. 태어나서 1살 그리고 이제 한 50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식이 폭락을 해도 한 5년에 한 번씩 치면 10번은 했겠고, 부동산이 올랐다 내려가다가의 어떤 요동도 10번 이상 쳤겠고, 또 개인적인 어떤 매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착오, 잘못된 판단 얼마나 자주 했겠어요. 그 돈이 남아있을 리가 있어요. 태어날 때 부자였다고 끝까지 부자가 되려면 그는 꽤 많은 또 다른 부모가 물려준 거 플러스 자기 노력이 또 필요하죠. 안 그러면 뭐 저 웬만큼 얼마 안 되는 돈 같은 거는 금방 또 날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돈이 크다고 날리는데 오래 걸리고 돈이 작으면 그 돈 날리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그럴까요? 아니요. 원래 그 모든 계약은 1,000만 원짜리 계약이 있냐면 100억짜리 계약도 있기 때문에 날리려면 다 한 번에 날립니다. 자,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날리는 얘기가 아니고 돈 버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돈을 버는 사람인가, 제가 이렇게 부자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서 그걸 이번 주에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참 요즘에 젊은이들이 돈 버는데 관심이 많긴 진짜 많아요. 뭐 주식 공부 하고 있지 않은 젊은이를 못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뭐 주식도 열심히 하고 뭐 나름대로 공부도 해요. 돈 벌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뭐 결혼을 하기 싫고 혼자서 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많고 머리도 되게 좋고 손재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한 1년, 2년만 다니면 자꾸 회사를 그만둬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자기 어떤 뭐 뜻이 있어서 옮기는 거일 수도 있는데, 뭐 대부분은 그만두는데 뜻이 있는 걸로 포장을 해요. 마지막 뜻 있는 걸로 포장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공부 더 하려고요. 뭐 좋은 분 밑에 가서 배우려고요. 뭐 얼마든지 포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기가 가장 잘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커리어 양심이라고 있습니다. 직업 있잖아요. 내 커리어에 대한 본인만 아는 양심. 내가 왜 거기서 못 견뎠는지에 대한 양심껏 자기를 평가하는 거고 본인만 할 수 있거든요. 봤는데 이 친구가 참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요번에 거기는 직장이라기보다도 수익 쉐어를 하기로 한 거입니다. 같이 운영하고 같이 플랫폼을 운영해주고 수익 쉐어를 하고. 내 보기에 좀 고생스러워도 끝까지 했으면 그 플랫폼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다 알아냈을 것 같고, 충분히 거기서 노하우도 쌓고 돈도 벌고 했을 것 같은데 좀 힘들다고 또 그만둔단 말이죠. 이번에 제가 그 친구를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좀 안타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악담이 아니고요. 한 벌써 그런 과정을 한 5번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는 돈까지 가는 체력이 없구나. 여러분 원래 이게 돈이요, 되게 체력 있는 사람이 벌어요. 돈 체력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어디 있냐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땐 거긴 돈이 없어요. 없어요.
계속 하다가 보면 돈이 어디 있느냐? 저기 100m 끝에 돈이 매달려 있어요. 100m나 가야 거기에 돈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돈이 매달려 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돈은 그럼 10m에는 원래 없냐? 없어요. 원래 있어도 돈은 진짜 돈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돈은 저기 100m 끝에 세워진 나무에 이렇게 돈이 매달려 있어요. 가서 그걸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m를 가야 돼요. 그 100m 가는 동안 이 돈의 길을 일단 입문을 하시면 돈이 시키는 모든 굳은 일을 다 해야 되고 돈이 테스트하는 모든 테스트에 다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뭐 투자받기, 아껴 쓰기, 돈이 될 때까지 마케팅하기, 막 돈 없으면 뛰어가서 몸으로 뛰면서 영업하기, 뭐 다 포함돼 있어요. 아니면 뭐 제품에 대한 공부하기, 제품 다 없고 다시 만들어 보기, 어디 가서 누구한테 공부하기, 배우기, 뭐 해외 시장 뚫어보기, 뭐 온갖 거, 뭐 세상에 한 돈이 내는 숙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매주 하나씩 최소 4개죠. 100m까지 가야 돈이 있는데 이 친구가 꼭 10m에서 멈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쟤는 돈에 대한 체력이 없구나. 쟤는 돈이 원래 100m 끝에 매달려 있는데 거기까지 얘는 갈 재주가 없구나. 갈 체력이 없구나. 자꾸 중간에 멈추겠구나. 얘는 돈 있는 데까지 못 가겠네. 아마 평생 못 갈 수도 있네. 그러면서 자기는 운이 없다 하겠지. 체력이 없는 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 말이죠. 그죠? 아이고 참말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원래 돈이라는 게 100m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돈하고 돈처럼 생긴 거하고 구분할 수 있으세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돈도 있고요. 제가 벌어보니까 돈처럼 생긴 돈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했어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2배가 됐어요. 뭐 엄청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야. 막 공부를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어쩌다 산 주식인데 막 대박 막 2배 올랐어. 그럼 여러분 이거 질문 드릴게요. 이거 돈이게요? 돈처럼 생긴 걸까요? 그 돈 아니에요. 돈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진짜 돈처럼 생긴 건 돈 같은 짓을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그 돈이 있으면 돈을 쓰는 방식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방식. 근데 그렇게 번 돈은 일반적으로 돈을 쓰는 나의 방식대로 쓰질 않아요. 물론 이제 그걸 쓸 돈으로,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돈으로, 아까 제가 돈처럼 생겼다 그랬잖아요. 돈처럼 생긴 걸 돈이 되게 하려면 그걸 꺼내야 되죠. 꺼내야 되죠. 꺼내서 돈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돈처럼 생긴 걸 봤기 때문에 거기에 되게 뭐가 있을까요? 꿈이 있잖아요. 현실에서 내가 번 돈 1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막 2배가 된 돈은 그 돈 안에 엄청난, 좋게 말하면 꿈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허황된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욕망 덩어리죠. 돈처럼 생긴 욕망 덩어리. 그죠? 정확히 말하면 돈처럼 생긴 욕망 덩어리. 돈은 아직 아닌. 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욕망을 더 끌어다 붓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처럼 생긴 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훅 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실제 돈, 왜 원금이 없어졌을 땐 가슴이 쓰리고 아파 죽겠는데, 그거 원래 뭐 원래 내가
벌은 거지 뭐 내 돈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상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진짜 돈이랑 돈처럼 생긴 거랑 우리가 대하는 마음가짐이 되게 다릅니다. 참 웃기죠? 또 이런 면에서도 한번 돈처럼 생겼다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을 했어요. 근데 첫 달에는 뭐 그냥 잘 고만고만했어요. 둘째 달도 고만고만. 근데 갑자기 셋째 달에 누가 어딘가에 우리 식당을 어디에 그 포스팅을 해줬나 봐요. 근데 그게 우연히 인스타그램에 올라가서 대박이 났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대박이 났어요. 평소보다 매출이 막 5배가 오른 거야. 저번 달보다. 막 신났어. 자, 여기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돈이게요? 돈처럼 생긴 걸까요? 이 주식으로 번 거 아니고 내가 노동으로 번 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돈처럼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 매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 기준을 거기로 잡는 순간 그 사업은 정말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멘탈 관리가 안 되거든요. 자, 원래 그 매장이 만약에 매출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었다. 그러니까 하루에 꾸준히 30에서 40을 번 거였었는데 그 달만 갑자기 깜짝 놀랄 정도로 막 5천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돈이 아니고 뭐예요? 돈처럼 생긴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걸 기준으로 잡고 야, 잘 됐으니까 이것도 사고 직원도 더 뽑고 막 잘 될 거야 우리는 막 이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진짜 돈을 만나게 돼요. 어쩌다가 한 달 잘 된 거라고요.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돈이랑 거래를 해야 되는데 돈처럼 생긴 어쩌다 생긴 높은 매출과 거래를 하고 거기에 멘탈의 기준을 삼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게 그 돈이 멘탈의 기준이 되면 나머지 멘탈 그 매출이 낮을 땐 뭐가 되겠어요? 그쵸. 맞아요. 다 우울증이죠. 다 우울증입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내내 사는 것과 경영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고 경영하는 게 기쁘고 사는 게 기뻐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멘탈이 잘못 세팅되어지면 돈처럼 생긴 거에 속아서 경영도 잘못하는 거고 그리고 24시간 삶의 자세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고 돈처럼 생긴 거에 자꾸만 시달리고 그걸 기준으로 삼다 보면 그래서 왜 가끔씩 우리 그런 기사도 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몇 억이 있어. 저만 하면 왜 죽지? 근데 자살해. 그런 일이 왜 있어요? 돈이랑 돈처럼 생긴 거랑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즘에 돈을 벌려고 주식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사업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요즘에 되게 걱정되는 게 그런 점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돈보다는 돈처럼 생긴 거를 쫓는구나. 그리고 그걸 벌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못 벌면 우울증을 겪는 거구나. 뒤처졌다고 소외감을 느끼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오랫동안 돈처럼 생긴 거를 쫓고 살까? 각자의 몫일까? 돈처럼 생긴 거에 시달리다가 진짜 돈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은 각자의 몫일까? 각자 자기를 살리는 돈의 철학을 가져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 좀 복잡하게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매일매일 뭐와 거래하고 계세요? 돈과 거래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돈처럼 생긴 거에 가 계십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한 80년, 90년 보면 진짜 돈과 야물딱지게 거래하고 거기에 멘탈의 기준을 삼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하게 오래 더 잘 삽니다. 혹시 돈처럼 생긴 거에 매우 시달리고 있으시다면 그래서 멘탈이 자꾸만 무너지는 것 같다면 지금 현재 내가 상대하는 숫자가 돈인지 돈처럼 생긴 건지 먼저
구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는 거랑 돈을 버는 거랑 같은 행위인가요? 아니면 다른 행위인가요? 이게 돈을 버는 행위도 사실 뭐 하루에 한 30분 잠깐 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직업으로 놓고 보면 평생 그 직업을 하고 남보다 뛰어난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래야 남들이 돈을 줄 테니까요. 나보다 역량이 다 시원찮은데 나한테 돈 주고 배울 리가 없잖아요. 나한테 부탁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고 사람에게 편리를 주건 문제를 해결하건 뭔가 세상에 뭐 새로운 개념을 주건 뭔가 새로운 걸 줘야 이로운 걸 줘야 가치로운 걸 줘야 세상은 나한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주지 않겠어요? 그게 하루에 30분에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 풀타임 잡이에요. 인정하시죠? 거의 뭐 하루 종일 거의 매달려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이 의사다. 그럼 뭐 수술할 때만 의사하겠어요? 환자 상대하고 수술하고 그리고 어때요? 쉴 때는 또 공부해야죠. 공부를 해야 의사 직업을 끝까지 가야죠. 근데 가만 보면요, 여러분 음식 장사를 하건 의사를 하건 뭐 뭐라건요, 뭐 글을 쓰건 뭐라건 어쨌든 돈을 버는 모든 행위, 직업을 유지하는 모든 행위는 대부분 다 업그레이드하는 공부를 끊임없이 합니다. 공부가 기본으로 깔리지 않는 직업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뭐냐면 그 직업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건 계속 뭐예요? 계속 향상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직업이 유지되니까요. 왜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업은 여러분 과거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왕년에 뭐 했던 사람이야 이 얘기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왕년이죠. 지금 직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현재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현재 가치예요. 그죠? 현재 그 직업으로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직업적인 현재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현재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현재 가치에 끊임없이 오늘도 그 가치에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도 이제 강사였어요. 근데 한 15년 전에 되게 유명한 기업에서 강의하는 강사였어. 근데 지금 안 해. 그럼 현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현재 가치가 없으므로 나는 돈을 못 벌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현재 가치를 지난 15년간 끊임없이 끌어왔다는 건 제가 뭐예요? 계속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겠죠. 자, 바로 이런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이요. 제가 요즘에 그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사는 것과 돈 버는 행위가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산다라는 건 어디 있어요? 오늘 하루라는 24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산다라는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또 24시간이라는 이 시공간 안에 뭐가 있어요? 또 돈 번다라는 행위도 들어 있죠. 하루에 30분 아니라니까요. 거의 하루 종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24시간이라는 박스, 하루라는 박스 안에 사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 돈을 버는 행위도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사는 게 돈 버는 거고 돈 버는 게 사는 거네요. 이게 맞나요? 그러면 나는 사는 거랑 돈 버는 거랑을 분리를 해야겠어. 그래, 섞여 있는 게 별로야. 자, 그럼 돈 버는 건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사는 건 6시부터 나머지 시간으로 하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다 분리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돈 버는 질도 돈을 버는 어떤 수준, 그 내용, 그 질과 삶의 질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굳이 완전히 분리하지 않아도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딱 분리되어지는 직업에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딱 분리되어지는 직업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잘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사야. 근데 막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 의학 공부가. 그럼 어떻게 의사 일을 하겠어요, 계속해서. 근데 나는 의사야. 어. 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환자를 수술을 더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회도 나가고 거기서 발표도 하고 거기서 인정받고 새로운 논문 쓰고 막 이런 게 너무 신이 나. 그럼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돈을 버는 행위와 사는 행위가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얘네가 두 개가 시너지가 나면서 이 사람은 돈을 벌었는데 꼭 산 것 같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았는데 꼭 돈 번 것 같고 이게 구분이 안 되라는 거죠. 이게 좋은 거죠. 어. 자, 가끔씩 강박적으로 일과 사는 것과 일하는 걸 너무 구분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일하는 그 시간을 가치가 없고 일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예요?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면 무조건 삶의 질이 떨어질까요? 안 그럴 수 있을걸요? 안 그럴걸요? 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 이외에 공부를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나요? 안 그렇죠.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버는 일과 사는 일이 같이 함께 해도 충분히 숨 쉴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자신이 되게 가치 있다라는 자존감도 올라가고 할 수 있는 세팅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너무 돈 버는 거에만 완전 몰입을 해서 숫자를 갖고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혀서 숨도 못 쉬게 하지 말라고요. 살아야 돈도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중간중간에 사시라고요. 그걸 시간으로 너무 분리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버는 중간중간에 주말 같은 때 영화도 좀 보고 리프레시하고 그 다음에 또 돈 벌고 또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요. 강박적으로 분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한쪽에 자꾸 질량을 재죠. 내가 돈 버는 데 집중했나? 아니면 사는 데 집중했나? 이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생선 가시 발라내서 발라내기도 되게 힘들어요. 이게 하루 중에 어떤 건 사는 거고 어떤 건 돈 버는 행위예요. 뭘 위해서 이걸 무슨 수로 발라내요. 그 발라내기도 어려운 걸 굳이 발라낸 다음에 내가 돈 버는데 너무 집중했어. 난 지금 제대로 삶을 살고 있지 않아. 우울해. 이렇게 굳이 자기를 몰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영리하게 돈 버는 행위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사는 행위도 살짝살짝 넣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유, 주중에 막 촬영도 하고 일하고 주말에는 또 뭐예요? 책 읽으면서 뭐 TV도 보면서 애랑 놀면서 뭐 또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막 적고 중간중간 영어 공부도 하고 막 너무 지내요. 근데 이 사는 것과 돈 버는 행위가 속속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굳이 어떤 밸런스라는 개념 때문에 혹시 이걸 발라내고 금을 긋느냐고 너무 신경 쓰고 힘들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삶의 질이라는 이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불쌍하다. 난 어떻게 이런 생각을 오히려 강박적으로 갖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것과 돈 버는 것과 다르지 않구나. 이것이 잘 믹스되어서 내 삶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내가 잘 창의적으로 세팅을 해야겠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게 어떠실까 제안을 드립니다. 자, 돈을 버는 것과 또
나를 키우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갈수록 개인의 컨텐츠가 너무나 중요해지는 세상입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가 완벽히 이제 점점 디지털 세상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디지털 세상에는 플랫폼 천지예요. 플랫폼은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은 원래 있었는데 내가 태어나서 내 세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원래 있었어요. 1964년에 제가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이 우주는 세계는 존재했었고 근데 뭐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나의 존재가 여기에 끼어들지 않았을 뿐이지 나의 존재가 여기 끼어들면서 내 세상은 시작이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세상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무한정으로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끼어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태어나도 세상 사는데 문제 없듯이 디지털 세상도 지금 들어가도 문제 하나도 없어요. 늦은 게 없어요. 그럼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 늦었다. 태어나지 말아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태어나면 다 살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늦어서 시작 못하는 건 없는 겁니다. 그냥 시작하면 돼요. 다. 자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개입한다라는 건 나라는 컨텐츠가 개입되어지는 거잖아요. 특히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제 디지털 언어로 바꿔서 개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라는 사람의 컨텐츠가 이렇게 데이터로 바꿨을 때 사람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거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가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내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냐가 관건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뭐 이렇게 외우고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보고 이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컨텐츠가 되게 앞으로 중요한 세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쪼개집니다. 옛날에는 뭐 우리가 시골 마을에서 자영업 그러면 종류가 한 50가지였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 역할을 무지 쪽에서 한 10,000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000가지 중에 하나는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건 말이에요. 물건을 팔건 컨텐츠를 팔건 남을 상담하건 도와주건 뭐라건 뭐 엄청난 것들이 디지털 세상 안에서 다 괜찮으니까요.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려면 나라는 사람의 컨텐츠가 즉 돈이 되는 세상이 디지털 세상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컨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자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선생님 정도 되면 열심히 안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맞죠? 그래요. 왜냐면 이제 내가 그동안 꽤 열심히 살았고 이뤄놓은 것도 있으니까 이제 좀 살살해도 되지 않느냐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냐면 제가 이 살살하면서 할 게 없어요. 그럼 살살하면 난 뭘 해야 될까요? 차선책을 택해야 돼. 제일 재밌는 게 저는 막 책 읽고 북드라마에 관련된 막 그 자료 만들어서 막 영상 찍고 막 조회수 잘 나오면 막 신나고 막 이게 나한테 엄청 재밌거든요. 근데 차선책을 택해야 되겠네요. 살살 살려면 예를 들면 남의 조회수를 올려줘야 되겠네요. 넷플릭스 보기. 그런 게 될 것 같은데요. 그쵸? 그리고 살살 산다라는 건 어떤 남을 봐주는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나는 아직 젊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영어? 저 요새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실 제가 영어 되게 고생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영어 공부 아침부터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리부트 책이 영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팟캐스트 미국 그 팟캐스터랑 같이
그분이 뭐 나한테 리부트 책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야 되니까 거의 A4 용지 한 10장 정도를 깨알같이 해놓고 이제 그걸 읽고 연습하고 이제 오늘 아침부터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제가. 자, 이제 쭉 하는데, 자, 왜 이렇게 열심히 이거를 하고 있을까? 나도 생각해 봤는데요. 근데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 오늘 드리고 싶어서 말을 시작한 겁니다. 뭐냐면, 제가 지난 30년간 저는 강사였잖아요. 근데 지난 30년간 저는 보면은 항상 직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직원이 되게 많죠. 굳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지 않아도 날 위한 내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기, 내 미래 컨텐츠를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돈은 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현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뭐 이거저거 컨텐츠도 뭐 계약도 하고 B2B 비즈니스도 하고 돈은 벌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요. 돈은 있는데 김미경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전 중요해요. 저는 하루를 살고 나면 직원들 100명이 열심히 뛰어서 회사가 잘 성장하는 그런 돈도 벌어야 되지만 김미경도 커야 돼요. 내가 커야 돼요. 이게 내 컨텐츠거든요. 나중에라도 회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될 수 있죠. 그런데 김미경은 그대로 김미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회사도 키우지만 나를 키우는 일도 계속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달에 한 명씩 한 분씩 외국 저자들을 모여서 인터뷰하는 걸 지금 벌써 꽤 오랫동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엄청 떨렸는데 그래도 요새는 좀 덜 떨린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애덤 그랜트 아시죠? 여러분 오리지널 책 쓰신 분, 요번엔 싱크 어겐. 그분이 와튼 스쿨의 최연소 교수잖아요. 진짜 천재더라고요. 막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인터뷰를 했고, 제가 잘한 게 아니고 그분이 잘 받아주고, 역시 똑똑한 사람들은 저는 이 스마트 지수 안에는 배려 지수가 꼭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덜 똑똑한 사람이 늘 남을 무시하지, 완전히 똑똑한 사람은 꼭 남을 배려해요. 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널찍해서. 똑똑하면 사람이 널찍해지는구나. 그런 것 같네요. 너무 재밌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분이 막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 뭔가 인터뷰하고 싶은 저자들이 있냐? 내가 연결해 주겠다. 멋지지 않아요? 제가 인터뷰가 얼마나 많은데요. 막 말콤 글래드웰 막 너무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 미국에 인맥이 없잖아요. 근데 드디어 어설프게 제가 3년 전부터 영어를 공부해서 조금씩 하려고 조금씩 시작하고 간신히 말하는 정도로 입뛰고 그럴 때부터 제가 한 1년 반 됐죠. 영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인맥이 생기고 자기가 외국 저자들을 소개해 주겠다 막 이러니까 너무 든든하고 그리슨 저자 있잖아요. 엔젤라. 너무너무 인터뷰하고 싶죠. 신났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회사를 키워서 돈만 벌고 김미경은 안 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돈만 벌지 말고 나도 벌자. 여러분, 돈 버는데 만약에 하루에 한 5시간 쓰면 나 버는데도 하루에 1시간은 꼭 쓰십시오. 응? 요새는 그런 내가 돈을 버는 플랫폼도 커야 되지만 나라는 사람의 메인 컨텐츠도 같이 커야 되는 게 요즘의 분위기거든요. 여러분도 꼭 같이 크시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요즘 스마트폰 쓰고 있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 우리 삐삐 있었잖아요. 저 강의 다닐 때 삐삐 차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뭐 강의 부탁하신 쪽에서 빨리빨리 뭐 짜고 그러면 또 막 가다가 차 세워놓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내려서 막 전화 걸 기억이 있어요. 그 공중전화 박스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피해 가느냐고 막 뛰고 했던 기억도 나고 참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모토로라 거기서 막 이따만한 무전기 같은 전화기가 나왔을 때부터 저는 그 강의를 다니니까 전화가 꼭 필요하잖아요. 이동 전화가. 그러니까 세상에 저처럼 강의 다니는 사람은 이동 전화가 정말 너무 너무 도움이 됐었어요. 막 신났어요. 보자마자 흥분했죠. 그때 이후로 제 전화번호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참 오래됐네요.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20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리고 지금의 스마트폰까지 오고 요즘엔 이 스마트폰 내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루에도 아마 한 10,000개 이상씩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플랫폼도 어마어마하고 그 와중에 사실 이 휴대폰 안에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라면 이제 명함도 못 올리는 회사들이 다 돼버렸죠. 여기에 관련이 있거나 다 여기에 뭔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돈 씀씀이 이동 그다음에 지식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한 30대부터 지금까지 한 최근 30년, 최근 20년 동안 세상이 너무너무 똑똑해졌어요. 내가 예측도 못할 만큼 똑똑해졌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이후로는 어때요? 너무 똑똑해졌어요. 지난 2년간 세상에. 이제는 컴퓨팅이 곧 AI잖아요. AI로 가면서 세상이 다 똑똑해집니다. 아 진짜요. 나 빼놓고 다 똑똑해지고 있다고요. 참나. 그 똑똑한 회사들이 또 돈도 그렇게 잘 벌어요. 또 그 돈 잘 버는 회사들에 가보면 또 그 똑똑한 애들이 또 직원들이 다 그런 똑똑한 회사만 또 똑똑한 사람이 또 몰려 있어요. 잘 보세요. 똑똑한 회사에 똑똑한 직원들이 몰려서 더 똑똑해지고 세상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있어요. 매우 속도 빠르게.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 정신 못 차리면 뒤로 뚝 떨어지는 거죠. 참.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똑똑해진 세상은 똑똑해진 사람들 위주의 상품을 만들어내요. 그게 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원래 세상 이렇게 사는 거니까 이렇게 살으라고 지표를 낸다고요. 선행 지표를. 그럼 거기 맞춰 사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얼리 어댑터라고 하나요? 제대로 못 따라 살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뭐 게임이야 뭐 안 해도 되지. 마치 우리는 얼리 어댑터가 쓰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게임 취급을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다 일상으로 들어오죠. 그거 없으면은 일상생활을 못 하는 게 되죠. 참나. 그렇게 돼요. 우리 처음에 온라인 쇼핑몰 그냥 애들이 그냥 저기 뭐예요. 온라인에서 조금 그 뭐 매출도 얼마 안 되는 거 화장품이나 팔고 옷이나 팔고 뭐 이러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온라인 쇼핑몰이 다 먹어버렸잖아요. 안 그래요? 영화는 당연히 영화관에서 가서나 보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옛날에 그랬잖아요. 영화 약간 이렇게 뭐야 비디오 같은 거 이렇게 에디팅해서 올려놓는 거, 뭐 불법 다운로드해서 올려놓는 거, 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옛날에. 음악은 안 그랬어요? 음악도 서로 불법 다운해서 서로 주고받는 거. 애들 저렇게 뭐 장난치는 거 저게 무슨 시장이 되겠어? 되게 무시했어요. 근데 그게 다 지금 메인 시장이 됐죠. 진짜 세상이 요즘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모든 세상이 무진장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다. 우리는 기술 전문가도 아니고 모르고 살아도 된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영화 보는 게 기술이에요. 온라인 쇼핑이 기술이에요. 온라인 뱅킹이 기술이에요. 이게 무슨 기술이에요. 다 생활이지 일상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적어도 세상 똑똑해지는 것만큼은 나도 똑똑해져야 된다. 응? 내가 뭐 엄청 앞서가서 뭔가 개발은 안 해도 그래도 세상 똑똑해지는 것만큼의 에버리지만큼은 똑똑해져야지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야 내가 무엇을 가졌건 사회와 소통할 수 있고 사회와 거래할 수 있고 그래야 내 자존감도 지키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그다음에 나는 너무 세상에 어디쯤 살까를 판단할 때 너무 앞선 세상은 그냥 저런 사람들 살으라고 그래. 나는 약간 뒤에서 어 약간 뒤처진 사람들도 돌봐야 되니까 나는 이런 분야에서 일할래. 그건 그다음에 선택이고요. 몰라서
못하는 거랑 다 알고 안 하는 거랑 이거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참 세상만사 공부 안 하면 돈에서도 멀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중심에서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의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소외되어지고 막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디지털 튜터라는 신종 직업을 만들었잖아요. 꼭 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어떤 사회는 너무 똑똑해져 가는데 그 똑똑한 걸 미처 따라잡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셨거나 이런 분들 따라잡기 힘들죠. 근데 뭐 60부터 살아도 30년은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튜터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그 과정을 무료로 한 50강이나 되는 걸 가르쳐 드리고 물론 이제 우리 MKY 온라인 대학에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NKY에서. 그래서 이미 벌써 한 18,000명 정도 분들이 이미 듣고 계시고 이제 자격증을 따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서 그분들에게 자원봉사도 하시고 또 운 좋으면 어딘가에서 또 이렇게 수고비도 받고 일도 할 수 있고 코칭도 할 수 있고 뭐 다 이렇게 되겠죠. 참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갑니다. 내년에는 아마 속도가 더 날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AI가 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참나 스마트폰도 적용 못했는데 갑자기 메타버스는 또 뭐예요? 아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평면 시장, 그러니까 인스타,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이렇게 텍스트와 사진과 영상이 있는 평면 시장도 아직 적용 못했는데 이제는 3D 입체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개인 하나하나의 사람이 이렇게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도 이것도 어색하고 쟤 뭐야? 쟤 뭐 인스타그램 계정 있어? 뭐 이랬는데 갑자기 모든 그 플랫폼에 맞는 메타버스에 어울리는 부캐가 5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당. 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빨리 이해해 놓으십시오. 이해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나중에 공부량이 무지 많아지면 한 번에 못 따라잡습니다. 지금 빨리 따라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공부합시다. 저도 뭐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다 책 읽고 공부하는 거죠. 책 역시 열심히 읽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우리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삽시다. 자,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고 산다라는 거 적어도 세상의 평균 똑똑함 정도는 내가 좀 따라잡고 살아야 어디에 명함이라도 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적응하면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자존감도 세우고 우리 그러고 삽시다. 화이팅합니다.